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도권이나 지방의 개발 예정지역 인근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가짜 농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 투기한 사례는 정치권과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오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위장 영농법인을 설립한 뒤에 농지를 분할해서 처분해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 의지가 있는가, 또한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내용이 신설되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영농 거리, 그리고 영농 착수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그리고 농사를 짓는 작업 일정, 그리고 작업 종류, 그리고 농사를 짓는 참여 인원이라든가 소요자금, 그리고 농지 취득자금 조달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증명서류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취득자의 직업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이라면 농업법인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최근 5년 동안 영업성적을 알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일 때는 재직증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취득이지요. 여러 사람이 농지를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경우는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라든가 도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자는 직업이라든가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셋째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으로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 구, 읍 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외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는 과거에 없었는데 이번에 표준 양식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넷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시, 구, 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그리고 농업법인, 그리고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 그리고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등이 농지 취득하는 자격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소유,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농지, 1필지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등 농지 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는 농지 원부인데요.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농지 소유자 즉 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하는 경우 농지 대장 정보의 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즉 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다가 고정식 온실, 그리고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 사육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등본 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불법 농지 거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8년도에 1219명, 2020년도에는 1676명, 지난해 1971명인데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1971명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농지법으로 검거된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고령화되는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에는 눈 감은 채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영농 자녀들이 적어서 상속 등으로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 농지가 폐허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농어촌 토지가 스마트팜으로 활성화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업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